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가진 건 그냥 데이터 덩어리인데 이걸로 어떻게 원인과 결과의 지도를 그릴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문제입니다. 그냥 A가 오르니 B도 오르더라 같은 단순한 상관관계,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숨겨진 연결고리, 그 인과 구조를 찾아내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PC 알고리즘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뜯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걸 인과관계를 조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우리 손에 쥐어진 건 뭐가 뭔지 모르게 모든 게 다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예요.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불필요한 부분을 아주 정교하게 깎아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구조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조각을 시작할 대리석 덩어리, 이걸 완전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연결된 상태예요. A, B, C, D, E라는 변수가 있다면 A는 B, C, D, E 전부랑 연결되어 있고 B도 마찬가지고 정말 복잡하죠? 이게 바로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우리의 출발점, 완전한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조각을 할 때 쓸 도구가 있어야겠죠? 바로 PC 알고리즘입니다. 아주 똑똑한 도구인데 딱 3단계로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냅니다. 아주 명쾌하죠? 첫 단계는요, 데이터상 말이 안 되는 연결들을 싹 쳐내서 전체적인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엔 비도덕성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패턴을 찾아서 제일 확실한 화살표 방향부터 정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적인 규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빈칸을 채워 넣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뼈대 찾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드디어 저 복잡한 완전 그래프에 조각화를 대보는 겁니다. 여기서 쓰는 핵심 원리가 바로 조건부 독립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두 변수 x랑 y를 딱 봤을 때 얘네 둘은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네? 라는 증거가 데이터에서 나오면 그 둘 사이의 선을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변수 z를 고려했을 때 독립이 되기도 하고요. 자, 우리 예시로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알고리즘이 먼저 A랑 B를 테스트합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이 둘은 독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바로 A와 B 사이의 연결선을 제거하는 거죠. 보세요. 벌써 조각품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자, 이번엔 좀 더 나아가서 조건을 걸고 테스트를 해봐요. 예를 들어 C라는 변수를 고정해 놓고 봤을 때 A와 D는 서로 독립인가? 하고 물어보는 거죠. 데이터가 응, 독립이야 라고 답하면 A와 D 사이의 선도 잘라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A, E, B, D, B, E. 조건부 독립이 확인되는 족족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모든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처음에 그 복잡했던 연결망에서 불필요한 선들이 모두 사라지고 짜잔! 이렇게 인과구조의 기본적인 뼈대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뼈대는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방향, 즉 화살표를 그려 넣어야 진짜 인과관계를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이름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비도덕성, 임모랄리티입니다. 비도덕성 또는 V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두 원인, X와 Y가 공통된 결과, Z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말해요. 예를 들면 똑똑함과 잘생김은 원래 상관없는데 인기라는 결과를 놓고 보면 둘 다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요. 데이터는 이런 구조를 아주 특별한 신호로 알려줍니다. 우리 그래프를 다시 볼까요? ACP 경로를 한번 보세요. A랑 B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이 둘은 C를 조건으로 걸었을 때 갑자기 서로 연관성이 생깁니다. 빙고! 이게 바로 비도덕성 구조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설임 필요 없이 A에서 C로 그리고 B에서 C로 향하는 화살표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단서인 비도덕성을 찾아서 첫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가서 이 단서를 가지고 어떻게 나머지 그림을 완성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쓰이는 논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회피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2단계에서 이미 그래프에 있는 모든 비도덕성 구조를 샅샅이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남아있는 방향 없는 선들의 화살표를 그릴 때 새로운 비도덕성 구조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만들어졌다면 2단계에서 이미 찾았어야 하니까요.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 논리를 우리 그래프에 적용해 볼게요. A에서 C로 가는 화살표는 이미 정해졌고 C와 D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만약 C에서 D로 화살표가 들어온다면, 즉 C 왼쪽 D라면 A 오른쪽 C 왼쪽 D라는 새로운 비도덕성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우린 2단계에서 이런 걸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방향인 거죠. 따라서 화살표는 반드시 C 오른쪽 D, 즉 C에서 D로 나가야만 합니다. C와 E의 관계도 똑같은 논리로 C 오른쪽 E가 되고요. 자, 이렇게 논리의 힘으로 모든 화살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최종 그래프입니다. A와 B가 C의 원인이 되고 다시 C가 D와 E의 원인이 되는 구조죠. 처음에 그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에서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만으로 이렇게 명확한 인과 지도를 그려낸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멋진 결과를 얻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한 게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EPC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계점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점이 있어요. PC 알고리즘이 항상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단 하나의 정답 그래프를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만으로는 화살표 방향을 도저히 결정할 수 없는 선들이 남기도 해요. 이럴 때 나오는 결과물을 필수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건 동일한 뼈대와 비도덕성을 가진, 이것도 정답일 수 있고 저것도 정답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그래프들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PC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관찰하지 못한 공통 원인, 그러니까 교란 변수가 없어야 해요. 둘째, A가 B의 원인인데 동시에 B가 다시 A의 원인이 되는 피드백 루프가 없어야 하고요. 만약 이런 가정들을 지킬 수 없는 데이터라면 걱정 마세요. 교란 변수를 다루는 FCI 알고리즘이나 순환 구조를 다루는 CCD 알고리즘처럼 다른 대안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현실적인 난관은 이 부분일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조건부 독립성 테스트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실제 데이터는 양이 부족하거나 노이즈가 많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땐 이 테스트 결과가 흔들릴 수 있고 당연히 최종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는 데이터 속에서 인과관계를 캐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생물학의 유전자 네트워크부터 경제학의 시장 모델까지 세상에 숨겨진 수많은 인과 구조들이 우리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만약 알고리즘이 정말 데이터만으로 세상의 작동 원리를 배울 수 있다면 과연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